이학기 역사 네 번째 강의입니다. 1930년대 이후 식민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대륙 침략과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의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선민족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동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했는데요. 1930년대의 대표적인 정책은 민족말살 정책입니다. 하지만 민족말살 정책의 네이밍이 조선인들을 설득시키기 힘들겠죠. 그래서 겉으로 내걸었던 명분은 황국신민화 정책이었습니다.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대의 느낌을 잘 살필 수 있는 영상을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이라노마도 오진수기가 이다니까! 젠자이수기가 이다니까!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두려워할 거이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은 패망뿐이라는 사실이 불가! 敗北主義者ども、くだらない干渉主義者ども。アジャラ、アジャラ、そんなことありえない。 동주라는 영화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이기도 한 동시에 엄혹했던 식민지 시대의 젊은이가 부딪히게 됐던 다양한 고뇌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영화에는 1930년대와 40년대의 시대적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따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1930년대 시대적 모습을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요.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죠. 1941년이 되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대전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정책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 내용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페이지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의 배경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국가의 전반적인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쟁 수행에 있어서 조선인들이 필요했겠죠. 첫째는 조선인들이 내부에서 저항하지 않도록 하는 것, 동시에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전시체제를 구축하는 게 당시에 일본의 목적이었고요. 그 목적하에서 진행됐던 것이 민족말살 정책이었는데요. 민족말살 정책이라는 네이밍을 내걸고 정책을 펼치면 조선인들이 과연 일본에 동조했을까요? 오히려 더 저항이 과격하게 일어났겠죠. 그래서 민족말살 정책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그 성격이었고요. 겉으로 내걸었던 네이밍은 황국신민화 정책이었습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은 대동아시아의 제국을 건설을 할 거고요. 대동아 제국은 서구 열강들에 대항해 아시아인들의 평화로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이상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동아시아인들 내부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평등한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죠.
그들은 내선 일체를 주장합니다. 내부인들,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을 일체화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만선 동조론,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은 만주에서 시작한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2등 신민이었던 조선인들을 1등 신민으로 승격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주의적인 시스템들이 일상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신민의 서사의 암송 등이 대표적인 건데요.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황국신민의 서사는 황국신민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과 행위 양식들을 아침마다 외우게 했던 건데요. 군대 가면 이 비슷한 거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군사정부 시기에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아침에 외워서 암송 통과하지 못하면 혼나고 이랬었는데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의식을 내면화시키고자 했었던 일종의 세뇌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작업들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창씨개명하게 합니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던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하는데요.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고 행정 업무를 보려면, 그리고 배급되는 식량을 받으려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동아 경영에 동의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앞에 서서 조선 젊은이들을 전쟁에 참여시켰던 많은 친일파 변절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했었던 창씨개명과 창씨개명의 홍보는 친일의 행적으로 분명히 심판받게 해야 되는 것은 맞을 듯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한국어 사용, 한국사 교육 당연히 금지되어 없겠죠. 한국 신문들도 이 시기에 다 폐간이 됩니다. 일본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선인들의 내면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신사참배의 모습이죠. 일본에게 충성하는 것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인들 강요들이 가서 절을 하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종종 봤을 겁니다. 전범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던 거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강요했었고요. 창씨개명이 이루어지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했었던 측면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면 다 줄을 서 있죠.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금지가 됐죠. 특히 우리 역사 교육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대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교과서 49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말살 정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일본은 동시에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로 약탈하고 수탈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 당시의 조선인들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 수행에 내던져지게 되고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죠. 실제로 일본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역사적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요. 역사적 사과와 배상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강제동원 되었던 어르신들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좀 더 명확하게 이 시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강제 동원되었던 당시의 사진인데요. 소년병이라고 적혀져 있죠. 젊은 아이들까지 전쟁에 동원되는 상황이었고요.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아직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을 군인, 즉 전쟁에 직접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징병을 하거나 군무원, 군대 내에서 노동자를 이야기를 하죠.
군대 내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징발하기 위해서 징용령을 내리거나 혹은 민간과 국가 간의 중간 위치에서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노무자들을 징용하거나 혹은 위안부 등의 문제들을 강제 동원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아직도 이러한 강제 동원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라고 강변을 하거나 혹은 자발적인 참여였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49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강제 동원이 진행됐던 시점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정해지면서부터였는데요. 징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보이죠. 노동자들이 강제로 이제 징용되어져서 낮은 임금과 악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었죠. 그리고 앞에 봤던 소년병, 학도병 등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처음 봤었던 동주라는 영화 역시 징병령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우리가 말할 나위 없이 잘못된 일본의 강제동원의 실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출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올 텐데요.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식량 그리고 민간에 있는 철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개개인에게 강제로 이렇게 징발했었던 것들을 공출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본은 증거가 없지 않느냐,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살아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생존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강제동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동원 사례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죠. 이 사진 역시 강제동원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1943년 일본 제철 오사카 공장에 징용된 노동자들이 청주형에 집결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징병의 사례죠. 김재경이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입영 기념사진인데요. 가족과 촬영한 사진으로 딸이 있었나 봅니다. 훌륭하고 불쌍하신 아버지라고 쓰여져 있는 글이 보이죠. 이건 역시 내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살아있는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증언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큰할아버지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징병령이 내려지고요. 가족들은 매우 침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걸어서 이제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걸어갔는데 갑자기 편지가 하나 전달이 됐어요. 징병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죠. 그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었다고 합니다. 매우 극적이었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의 기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전언을 들었는데요. 강제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고 무서웠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기억입니다. 이 사진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 노동자로 끌려갔던 여성들의 모습들이죠. 당시의 자료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아직도 그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뉴스나 책에서 많이 봤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나는 17살에 남포에 할머니 집에 갔다가 일본 놈이 와서 덜뿌리 가자 그러더니 어딜 가자니 하니까 공장에 가서 덜뿌리 시간에 가자 그래서 덜뿌리 하자는 바람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냥 하루 종일 가다 나니까 오대면 하면 중국 낭경에서 가고 보니 일본 놈의 군대가 와글와글하고 노자들이 잔뜩 있는데 말하자면 거기서 그 위안부 노릇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위안소 이름이란 알겠나? 예, 알아요. 뭐라고? 긴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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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로. 긴수이로다. 긴수이로요, 긴수이로. 상당히 그 집이 있을 겁니다. 예, 맞았다. 그 일본 놈이 정말 만행을 해 생각하면 못 들으면 사람이 기가 가서 저희도 누이 동생도 있을 거고 이 처자도 있을 거요 자식도 있을 텐데 17이나 떼고 상계도 애기에다 애기. 정말 생각하면 때에 죽여도 센데였습니다. 정말 때에 죽여도 센데는. 어머니 로마에서 있을 때 그 요양소 있잖아 할머니. 네. 그때 이름이 있었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건 뭐라는 게 잊어버렸나? 그 이까꾸로라 그래서 이까꾸로. 이카쿠르? 이까꾸로. 이카쿠로. 네. 이카쿠로. 응.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말인가? 일본 말에 이까꾸로. 이카쿠로 때言っていました. 이카쿠로. 그건 지금 알아보면 다 알 겁니다. 상대로. 뭐 보마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거고 뭐. 그 보마에서 그 요양소에는 조선 사람이 몇이나 됐어요? 늙은 명이 되셔 늙은 명. 시진이. 죽은 거에 한 30명 되고. 하루는 일본 군대가 내가 수군수군 하더니 맥이나 했더니 군길 태워갔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군길 태우면 전 다다 일본 놈이 지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조선 여자들 몇이 있는 거하고 일본 여자 두고하고 우리 좀 뛰자. 그래서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 거죠? 요구되는 우리 보상. 그래서 보상을 우리 죽기 전에 해주는 거 이거 바랍니다. 그것도 국민기금으로 하지 말고 나라의 돈으로 하라. 나라가 해낼 일이 국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더 격분합니다. 그 말 들으면 정말이니. 나 저 격분한 생각하면 선생님하고 저 막
제일 급하정 말이지. 나 이거 이 가슴이 막 터대오고 또 터대오고 나 이 배다째라 생각하면 정말 못 가야 될지 몰라. 학습과제입니다. 학습과제의 주제는 내가 살아있는 역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알리는 작업을 진행해 볼 겁니다. 강제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함도를 일본 자본주의 성장의 상징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미쓰비시에서 진행되었던 노동력 착취와 강제 노동력 동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나타났었죠. 그리고 일본 기업에 의해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일본은 끝까지 역사적으로 그 실상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더할 나위 없는 이야기들이죠. 일본이 이러한 역사 왜곡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숨기려고 할 때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았고 개인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해서 내가 살아있는 역사다라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개의 영상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인물들을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면 노무가가리 면 노무가리 와가지고 또 이번에 일본 가야 한다. 내가 어째 일본 가야고 말이에요. 너희 지금 또래 지금 한 7, 8명이 지금 전부 모집해 놨으니까 너도 가야 한단 말이에요. 너 만약에 안 가면 너 식구들에게 큰 지장이 있어. 가야 한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체 나 하나 때문에 식구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고 설마 내가 그걸 간들라 죽으려고 했겠고 해라 간다. 주변을 보니까 소위 도리가와라고 도리가와 높은 곳에 그 전부 이놈들이 총을 들고 샀더란 말이요. 그런데 말하자면 삐끼 보초에 보초 하여는 내피 하나 내피게 하하요 어머니들오구나. 그 탄광을 된 것이야. 탄광을 되면 어떻게 되냐? 전기를 전기를 주고 수르바시 조그만 꽃게인 주고 또 수건프 삽을 주더란 말이에요. 어쩌라고 또 이제 석달 가서 파야 한다 그 말이 우리가. 딱 그놈들 어린 사람들. 그래서 가서 일을 하는데 요만한 구수에 가서 이러고 딱 전기 붙이고 고개 가지고 기대고 파요. 기대고 막 파자채. 징해. 이런 카드를 30일, 1개월치를 주고 카드를. 그게 무슨 말이거든요. 이것은 일 나가면 돈이 올라간다니까 비가 안 나가면 X, 올라가면 공 이렇게 해서 준다. 근무 카드 같은 건가 봐요. 근무 카드 맞아, 근무 카드지. 그러냐고 된단 말이야. 안 가면 조금만 아파도 밥도 안 줘버리고 아프면 안 줘버려, 밥을 안 줘버려. 무조건 오고 안 줘버리고 갔다 오면은 동글뱅이 치고 안 가면 X 쳐버리고. 아니 그런데 강의들 카드만 갖고 늘 나가고 안 가면 표시 지금 못 얻겠냐 말이요. 그 돈은 언제 준 거냐 하니까 돈은 여기서 기한 딱 마치고 조선에 나가면 다 돈 오고 몸도 같이 간다. 걱정 말고 일을 해라 말이에요. 기한이 3년이라고. 3년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놈의 또 혼탁해서 없어서 했죠. 그런데 이 돈 캐인 어디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학생들로 흰 모자 쓰고 앞치마 많이 갖게 딱 입고 그래가 일이 앉아서 일하는 거로 사진을 막 찍어 왔더라고.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그래 막 우리를 비정서는 이렇게 일본에 가면 일하고 돈도 잘 벌이고 꽃꽂이 같은 것도 시간 나면 가르쳐주고 미싱도 가르쳐주고 뭐 공부도 가르쳐주고 시간 나면 또 그런 것도 다 해주고 돈도 벌이고 참 좋다고 그러는 기라. 그래 선전을 해서 함께는 그래 애들 일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해갖고 그래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서 그래 보이고 이래. 그래 그거 보고 우리도 막 가자 이런 게 막 친구들 내도 가자 내도 가자. 그래 갔는데 막 가방이 전신에 말이 거짓말이고 이런 센방이 쫙 나이가 있는데 전부 남자들이 서서 하더라고. 군인에 갈만한 남자들이 총각들이 그 서서 일로 하는 하나에 하나서 이 센방을 잡고 하는데 전장이 완전히 그때 마지막 판이라. 끝나기만 남자는 모조리 보내야 될 판이라. 끝나놓은 때나 그 사람들로 전장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모집해 가서 그 공장 앞에 세 앉는 기라. 앉아서 일하는 건 전부 일본 학생들 앉아하고 우리는 전부 큰 세마 전부 서서 일주일 또 밤 일주일 낮 일주일 고대해가면서 우리가 낮에 일주일 하면 또 다음 주엔 밤에 또 해야 되고 그래가면서 전부 서서 하는 거라.